대학 전공교론 경영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최근 제가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고교 학점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저는 예상치 않았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부모님들. 초등학생인데도 앞으로 대입제도가 바뀌는 2028년 전면 개편 그 이후에 본인의 자녀들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고교학점제 전공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고등학교 때 하던 거를 중학교 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 저 뒤에 제가 나왔던 중학교 화면인데요. 지금은 저기 뭐 재건축한다고 잠깐 임시 휴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생각하는 이유는 대학 전공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죠? 대학 전공이 곧 취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취업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20대, 30대 내가 먹고 살 먹거리. 자,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가 당연히 20대, 30대 때 사회에 나와서 경력을 시작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좋고 유망한 직업에서 있기를 원하시겠죠. 자, 이런 부분이 합쳐지다 보니까 고교학점제 관심이 엄청 많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오늘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오피셜하게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학생 스스로 의미 있는 지식을 모으고 뭐 진로와 학업을 뭐 디자인 나갈 수 있는 뭐 교육 체제의 설계를 하겠다. 자, 디자인을 스스로 한다. 자, 경력의 디자인을 스스로 한다는 건요. 엄청 어려워요. 20대, 30대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특히 회사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 대학 전공한 게 회사랑 안 맞는데 내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뒤늦게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중학교 때 한다? 자, 이거를 능동적으로 이제는 본인이 고민하는 주체로 인식한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어린 학생 때부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대학 전공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학교 급별로 이제 진로 교육의 목표와 내용 이걸 제가 좀 갖고 와 봤어요. 2015년에 지금 현행 교육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데서 제가 갖고 와 봤는데 중학교에 보면은요. 체계적으로 진로 탐색을 하는 기초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저 구체적이요. 사실 그런 거예요. 수시 접수를 할 때 소위는 6개의 카드가 남아 있사옵니다. 자, 이때 보통 전공 고민을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죠. 아주 상위권이 아니라면. 자,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진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중학교 3학년까지 훅 내려와요. 왜냐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부터가 바로 진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1학년이 되자마자 공통교과 외에 진로교과까지 있는데 현재 나온 자료로는 뭐 매년 조사를 해서 개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나온 자료를 읽어보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 3년치를 한 번에 적어내는 걸로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더라고요. 자, 아직 뭐 실질적으로 도입된 건 아니고 시범 실시 중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현재 제도로 볼 때는 저 구체적 고민을 중학교 때 해야 고등학교 가서 헤매지 않고 대학 전공 진로를 딱 잡고 들어가서 대학에서 이제는 뭐 재수 반수 이런 거 안 하고 편입 같은 거 고민 안 하고 쭉 본인의 경력을 쌓을 수 있게 하겠다. 너의 경력 디자인을 중학교 때 해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사실 대학의 가장 끝에 있어요.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뭐 이미 문이과 통합 수능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입제도가 변화하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나 기존의 생기부 작성부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더 이상 작성을 하지 않게끔 바뀌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까지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전에는 뭔가 내가 학교에서 생활했던 거, 생기부에 없는 내용을 자기소개서로 보충을 해서 한번 이렇게 비벼볼 수가 있었다면 뭐 이제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내에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또 거기에 맞는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비교과 활동까지 다 챙겼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는 대학을 가는 게 방법이 바뀌는 게 곧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교과를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로교과를 들어가는 이런 체계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수업 과정을 가지고 수능을 볼 수 있게끔 바뀐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엔 진로 고민을 중학교 때 해서 고등학교 때 이걸 맞춰서 해야 네, 좋은 대학에 내가 원하는 전공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조금 돌아와서
고등학교의 선택 얘기를 좀 하는데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저는 사실 강의를 많이 가요. 돈 별로 안 돼도 우리 학생들 좀 고민 많이 있어서 제가 가서 좀 도움을 주려고 사실 강의를 좀 그래도 가는 편인데 일반계 고등학교나 이런 데 절대 안 갑니다. 자 근데 여기 가 갖고 학생들 물어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보통은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들은요. 좋은 데 취업이 돼요. 뭐 고졸 채용 죽었네 어쩌네 그래도요. 상위권 본인의 성적이 있다면요. 사실은 학교에서 추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꽤 괜찮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경쟁에서 밀리면 진학밖에 없어요. 예. 진학밖에 없기 때문에 진학을 선택하는 게 고등학교 3 학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취업을 위해서 목표로 하다가 진학으로 바뀌게 되면 되게 어렵겠죠. 자 그런데 진학을 처음부터 선택할 거면 뭐하러 특성화고를 갔겠어요.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맞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확실하게 전공과 진로의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서 동일계 전형 그러니까 같은 전공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루트가 있거든요. 물론 뭐 내신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지금 좀 다르지만 아마 바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믿고 간다? 나는 상위권은 아니지만 해당 전공으로 쭉 밀고 가겠다? 그렇다면은 사실 괜찮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일반고에 진학을 해서 고 시간만큼 좀 더 벌어서 진로 고민을 해서 들어가라. 저는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학교에서의 진로 지도가 그렇다면 매우 전문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고 선생님이 딱 얘기했을 때 '아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진로 지도를 하는 부분을 잘 읽어 보면은요. 심리학에 기반해서 어떤 툴로 사람을 분석을 해서 정량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에 사람을 끼워 맞추고 자 정성적 데이터 자신의 임상 경험으로 상담을 해 주죠. 자 요런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리학 기반으로 진로 지도를 하는 거는요. 직업에 대해서, 전공에 대해서,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산업에서 인력을 수요를 어느 정도 원하는지 자 이런 게 다 무시된 채로 너의 진로 적성은 뭐야? 뭐 우리 학생들이 어디 가서 "너 MBTI 뭐야?" 물어봐 갖고 그냥 말도 안 되는데 맞춰 보고 자 저희 부모님 세대 어때요? 그냥 "너 B형이야?" 와 이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대부분 제가 이 진로 지도가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공교육에서 이 진행하는 부분은요. 저렇게 진로 지도를 하는 사람한테 허들이 있거든요. 심리학 교육 심리를 하지 않고는요. 저기 못 들어가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을 한 사람이 진로 지도를 한다? 이런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결국엔 사교육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대학들 한번 보세요. 이 서울에 있는 꽤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나온 전공들이고요. 다 최근에 개설된 전공들입니다. 다 이름 보면 어때요? 지금 현재 산업 트렌드에 맞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각 전공의 특징이나 무엇을 공부하는지 또 어떤 대학들 이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들은요. 이름은 그럴싸한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복합, 융합 이런 전공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자 요렇게 이름을 막 바꿔 갖고 하는데 자 이런 전공들의 베이스가 뭔지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진로 지도를 해야 되고 또 학생들도 그걸 알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유망한 전공이라고 해서 갔을 때 그 수가 다 취업이 되지는 않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대학을 전공했을 때 자 일반적으로 취업이 잘 된다는 전문 대학도요. 70%못 넘겨요. 자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저 전공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사람도 있고 재진학, 뭐 편입이나 대학원 입학 이렇게 뭐 학벌을 세탁하기 위해서 또 간다든지 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액션들이 그 뒤로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전공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 전공들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학문이 무엇이고 거기에 필요한 전공들이 무엇이고 거기에 맞는 비교과 활동이 무엇이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중학교 때 미리 다 짜 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좀 이 대학생들 많이 만나 보고 또 고등학생들 이 진로 지도를 하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서 본인이 그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취업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면 솔루션 뭐밖에 없다고 그랬죠? 진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특성화 고등학교 때처럼 전문대도 똑같이 성적순으로 취업이 되거든요. 자 이런 추천 채용을 받기 위해서 전문대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 갖고 포스코 직업훈련 과정을 합격해서 입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학생은요. 전문대학을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본인이. 왜냐면 지방 4 년제를 가느냐 서울에 인서울 전문대를 가느냐를 고민을 하다가 인서울이 낫다 그래도 해서 이제 전문대에 들어왔고 이 친구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대기업의 전문학사 공채로 선발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또 하고 싶죠. 자기 개발에 의욕이 생기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방통대를 편입을 해서 나머지 70학점을 채우고요. 그다음에 특수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28살에 딱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저 이런 베스트 사례도 봤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베스트 사례지 망한 사례가 더 많아요. 정말 뭐 저는 이제 독고 청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정말 망한 사례들 많거든요. 망한 사례가 있는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보통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틀어져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보통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려니까 일단 갔는데 그 안에서 4년 동안 특별히 공부한 거 없이 보낸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나이 먹고 사회에 나왔을 때 또 적응 못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망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행 체제는요, 전공이나 진로 고민이 안 끝났다 하더라도 진학을 결정할 때 약간 미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왜냐하면 고3 때까지 어느 정도 성적을 보면서 지원하는 학교의 뭐 등급이라던가 학과 이런 것들을 좀 타협해서 조정할 수 있었다면 고교 학점제 도입 이후에는요, 이렇게 좀 미룰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빠르게 내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딱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오피셜한 얘기 하잖아요. 본인이 디자인하라. 디자인의 책임은 너다. 너가 져야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빠른 진로 결정이 안 된다? 입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코앞이에요. 이제 2025년 뭐 지금 현재 시범 실시 중이고요. 자, 전공 준비가 입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할지는 지금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저도 이런 관련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고교학점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 공유되고 있는 정보나 교육부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할 거고 현재 시범학교나 이런 데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여기 충남에 있는 삼성고등학교나 이런 여러 사례들 계속 보면서 현재 디벨롭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3의 진로 결정 시기가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3, 4월에 빨라진다. 예, 그래서 그 시기 이전에 직업 진로 전망을 리서치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학생이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보통 어린 학생들 유튜브에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이 영역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는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는 사교육에서 해줘야 될 몫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연계 전공이나 유사 전공 이런 걸 모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공이 비슷하면은요, 결국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활동이나 교과 이수해야 될 게 비슷해지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일단 모은 다음에 학교마다 또 전공 이름이 다르고 전형에 대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모으셔야 돼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느 계열로 가겠다. 자, 그럼 생기부에 어떤 거를 작성되게끔 내가 학교 생활을 해야겠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기존에 입시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교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생기부에 멘토, 멘티 활동했던 거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계열에 갈 때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룰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가지고요. 이건 안 변해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먼저 좀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우리 고교학점제 좀 대비하고 진로 결정이 빨라진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의 결론의 끝은요, 대학이 있어요. 예, 대학이 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좋은 콘텐츠로 저도 고교학점제 계속해서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좀 더 올려드리고요.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